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마산 로봇랜드가 시공사의 부도로 조성공사가 중단된 지 40일이 지났지만 신규 사업자를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4천억 원이 넘는 막대한 민간 사업비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장기 표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산을 깎아 만든 126만여 제곱미터의 광활한 마산 로봇랜드 예정지. 지난달 초 최대 시공사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하도급 업체 20여 곳이 대금 29억 원을 받지 못해 일부는 줄도산 위기에 놓였습니다. 다 역세업체들하고 장비업체들하고 유류 이런 그러거든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경상남도와 창원시는 H개발과 S건설 등 대기업 건설사 두세 곳과 접촉하고 있지만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습니다. 신규 사업자로 선정되면 53%나 되는 울트라건설의 사업 지분을 인수해야 하고 울트라가 이미 투자한 공사비 56억여 원도 보상해줘야 합니다. 특히 전체 공사비의 62%에 달하는 민간 사업비 4,300여억 원이 신규 사업자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매장도 가보고 재무팀도 왔다 가고 하는데 그냥 민간이 자기들 생각 투자해야 될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좀 부담을 가지긴 가지네요.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정한 공사 재개 시한은 내년 3월. 그 안에 신규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을 경우 마산 로봇랜드의 2018년 12월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동북아시아 최고 로봇 산업단지를 꿈꾸던 마산 로봇랜드가 신규 사업자를 정하지 못해 장기 표류하는 것은 아닐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휴대전화 문자로 지인들에게 결혼식에 초청한다며 현혹한 뒤 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했다며 개인정보를 캐내는 신종 스미싱까지 요즘 생활 밀착형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대환 기자입니다. 30년 공직 생활 뒤 은퇴한 김모 씨. 김 씨는 최근 자녀 결혼을 축하한다는 전화가 빗발쳐 곤욕을 치렀습니다. 자신이 보낸 모바일 청첩장을 받았다는 건데 알고 봤더니 스미싱을 당한 겁니다. 전혀 계획도 없는데 이런 문자가 오고 또 전화도 오니까 황당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그런 내용이 갔으니까. 또 다른 스미싱 피해를 봤다는 주부 황혜리 씨. 지난 주말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못해 민원이 접수됐다는 문자를 눌렀더니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실제 정부 민원 사이트와 거의 똑같이 생겨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좀 뭐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이제 클릭을 해봤더니 이상한 어플이 막 깔리면서 제 정보가 유출이 됐는지 막 문자가 갔더라고요. 초창기 법원 등 관공서를 사칭했던 스미싱이 무료 쿠폰이나 택배 사칭, 청첩장 등 생활 밀착형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택배 사칭, 청첩장 등의 스미싱이 많이 나타났으나 쓰레기 방치 및 투기 신고 등 생활 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사칭한 스미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발송된 스미싱 문자는 모두 350만 건. 스미싱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했다면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뒤 모바일 전용 백신으로 악성 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창원시 진북면 진북시안센터 앞 도로에서 51살 이모 씨가 몰던 시외버스가 길을 건너던 66살 김모 씨를 치어 김 씨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가 길을 건너던 김 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창군이 군수실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주민 54살 정모 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거창군은 지난 17일 오전 11시쯤 군수실에서 이홍기 군수와 지역 시민단체 대표 등이 모여 무상급식 관련 면담을 하던 중 주민 54살 정모 씨가 갑자기 들어와 화분을 깨트리고 군수를 폭행해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남해고속도로 가락요금소의 통행료 무료화 논쟁이 새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주민들에 이어 부산시와 연구기관들이 잇따라 무료화 주장에 가세하면서 도로공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부산 요금소가 부산시 외곽으로 이전한 뒤 서부상권 주민들은 부산 내에 있는 가락요금소의 통행료를 무료로 전환하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로 한 전례가 없다며
통행료 징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발전연구원이 반박 자료를 내고 도로공사 주장의 모순점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의 한남 양재 구간을 포함한 전국 18개 고속도로 구간이 무료로 운영되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무료화된 그런 고속도로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70-80%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발전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산시도 가세했습니다. 강서국제물류도시 등 서부산권 개발을 위해서라도 가락요금소 통행료는 폐지돼야 한다며 주민들의 주장에 힘을 보탰습니다. 세계 물동량의 한 5위를 차지하는 부산 신항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를 하고요. 서부산권 개발의 촉진을 위해서도 가락시 요금 무료화는 부산시와 부산발전연구원은 지역 정치권 등과 연대해 유료 도로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하면서 가락요금소 통행료를 둘러싼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네, 출근길 밖에 나와보시면 느껴지실 텐데요. 오늘은 어제보다 추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현재 거창은 영하 3.1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창원의 아침 기온 역시 어제보단 조금 높습니다. 한낮엔 더 따뜻할 텐데요. 오늘 남서쪽에서 상대적으로 따스한 바람이 불어오며 낮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따뜻한 햇볕에 늦가을 정취를 느끼기 좋으시겠지만 이렇게 오늘도 여전히 일교차 크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김해와 창원, 사천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 지역은 대기가 현재 매우 건조한 상태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씨 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높은 구름이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아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창원 16도, 김해 17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도 종일 쾌청하겠습니다. 공기도 깨끗하겠고요. 한낮엔 비교적 따스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진주 15도, 사천 1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웃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경제계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는 경제네트워크입니다. 경남은행이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와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과 김장김치 등의 형태로 5억 400만 원 상당의 후원 금품을 기탁합니다. 한국GM 창원공장이 김장김치 4,400kg을 마련해 경남 지역 16개 복지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경남 지역 저소득층 가정의 성적 우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장학금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경남로봇산업진흥재단이 오늘 창원 인터내셔널 호텔에서 경남 IT와 소프트웨어 융합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정부가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천억 원을 들여 진행 중인 전원마을 조성 사업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전원마을 사업지구를 조사한 결과 경남의 경우 산청 석대지구와 밀양 금산지구 등 6개 지구는 기반공사를 완료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주택 건축률이 50%도 안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도청 제1금고금융기관에 농협은행이 재지정됐습니다. 경상남도 금고지정심의위원회는 제안서를 낸 농협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등 3개 은행을 대상으로 신용도와 재무구조, 이용 편의성 등 5개 항목을 심사한 결과 농협은행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농협은행은 2016년 말까지 4,850억 원 규모의 1금고와 3,650억 원 규모의 2금고를 동시에 맡게 됐습니다. 메이저리그 싸이 영상을 5차례 수상하는 등 전설적인 투수 랜디 존슨이 어제 해군 사관학교를 찾았습니다. 존슨은 회사 생도들을 만나 야구를 자주 보고 사랑해달라고 말하고 훌륭한 해군 장교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지난 18일 한국에 도착한 존슨은 해사를 시작으로 용산 미군기지와 진해미 해군 함대 지원단을 돌며 장병을 위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